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포트폴리오반 매매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김프로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김프로랑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게 됐습니다. 요 영상에 조회수가 엄청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엄청 많거든? 그렇죠. 그 지난 영상만 봐도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 다 들어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야.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인증을. 그러니까 일단 지난달에 안 올렸잖아. 내가 이제 9월 인증 영상을 10월에 안 올린 거거든. 10월달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컸지만 9월에 변동성이 거의 없었어. 변동성이 없으니까 매매를 안 하지. 그렇죠. 잡코인 들어간 것도 그 10월 돼서 들어갔더라고. 9월에 그러면 아예 아, 중간에 앱토스 펌핑 돼가지고 전량 매도하는 거 그거 하나 있었을 거야. 굳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왜 안 올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쵸. 올라가다 안 올라가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내가 뭐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린 건 아닌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제 안 올린 건데 앞으로는 올리고 싶을 때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은 안 올린 기간부터 해가지고 수익 잘 난 기간만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린 기간 이렇게 텀 해가지고 할 말 많을 때 혹은 큰 분기점 있을 때마다 올리는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9월달, 10월달 두 달짜리 리뷰 되는 거죠. 두 달짜리 리뷰 해당 분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이게 이제 11월 1일 날 캡처한 건데 보면 알겠지만 1317만원 정도고 1000만원으로 시작한 거니까 1000만원 대비해서는 이제 꽤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계정을 옮기면서 평단가를 손해를 많이 봤잖아. 기억나지? 네. 평단가를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수익률이 43%나 됐다는 것 이게 좀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달 전에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두 달 전에는 1152만원이었어. 수익률이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 9월, 10월 합쳐서 15%요. 1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트를 조금만 보면은 얘가 9월달이야. 이게 몇 %예요? 움직인 걸로만 따지면 한 3, 4%, 4% 정도 올랐네. 근데 알트코인들이 다 하락이야. 그래서 비트만 보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트코인까지 보면 오히려 하락에 가까운. 내가 10월 1일 날도 캡처한 게 있긴 있거든. 네. 캡처한 게 있는데 보니까 1149만원인 거더라고. 2만원 차이인가 밖에 안 나더라고. 진짜 그냥 딱 홍보만 한 그냥 거예요. 딱 홍보한 거야.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네. 내가 할 말 없으니까 굳이 안 올렸던 거였어. 네. 그러고 나서 지난달에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 상승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올라가지고 9월, 10월 합쳐가지고 30%가 넘게 올랐던. 하지만 알트까지 따지면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았던 그런 달이었다고 볼 수 있지.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올라갔다는 게 뭔 소리냐면 지난달에 결국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거의 역대급이었죠. 도미넌스 상승률만 봐도 역대급이었어. 그래서 비트는 이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은 그 정도로 안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음. 상대적으로는. 아닌데 최근에 리플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11월달 돼서 더 많이 올랐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안 오는 건 아니지만 11월달에 많이 오르는 게 더 크다. 최근에 올랐던 거는 1300 얼마? 1317만. 1317만원 반영은 안 되는 거지. 촬영한 일정은 11월 6일인데 지금 보면은 1350만원이 넘었어. 그때보다 네. 더 올랐단 말이야. 이미 우리가 리플 밟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 사실 현금 비중이 꽤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들의 전체적인 상승률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 지금부터는 최대한 코인 상승률을 전부 다 따라가기 위해서 부분분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얘기할 건 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 인증 영상에 내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올렸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시나리오가 ABC 조정받은 걸로 귀결된다.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여러 개인데 이더리움 시나리오 하나만 남겨져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가려나? 안 그러면 비트 가는 대로 가려나? 이게 너무 헷갈린다. 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A, B, C 하고 올라가는 게 맞았던 거지. 네.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은 한 50, 올라갈 가능성 50 정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너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갔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퍼즐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같이 보면 되는 거야. 9월달 것부터 보면 9월 8일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한 거야.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ABC가 끝났거나 4파 조정으로 끝나고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ABC로 떨어질 가능성만 있어서 헷갈린다. 이거대로 본다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9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하고 횡보하던 구간이 있었어. 이 구간에서는 매매 안 한다. 오히려 조금 올라오면 현금화 하겠다. 여기선 27,500이라 써있는데 이상 올라오면 일부 현금화 예정이다 라고 해놓고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가다 떨어져서 일주일 전 가격이 완전 똑같다. 그래서 매매 안 한다.
왜냐면 이 행보 구간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매매 전략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27,50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 29,000 정도는 돼야지 매도를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바꿨던 거고, 그런 다음에 9월 24일날 급하게 앱토스 전략 매도 네. 해서 수익 보고 나온 건 아니야. 마이너스 5% 정도일 때 그냥 전부 다 나왔지. 이때 당시에는 앱토스가 업비트에 5입금 되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쵸. 별로 손실이 아닐 때 전부 다 빠져나오고, 쉽게 말하면 현금화만 진행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냥 9월이 끝났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월 6일날 잡코인을 하나 매수를 시작해. 이때 의아했을 수도 있어. 넌 어떤 생각이었어? 갑자기 코인 매수 왜 하나 이런 생각 아니었어? 코인 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잡코를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뭐 비트 이도 정도는 매수할 수 있으나 네. 굳이 이걸 왜 들어가야 되는지. 네. 이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 이때 당시만 해도 현금 비중이 꽤 높았어. 그래가지고 저도 매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요거 확대해서 보면은 한 39% 되네. 그리고 여기 1157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한 달 전에 비교 7만원밖에 안 오른 거 완전 똑같은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코인이 너무 매수하기 좋은 자리. 내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던 코인.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예전에 꽤 수익을 많이 거뒀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였지. 그래서 요 코인을 들어갔고, 요 코인에 대한 브리핑이 아래 나오는데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매수 예정이다. 그리고 일단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돼 있는 상태고, 수익률도 한 20% 넘었더라고 이미. 이게 벌써 넘었더라고. 그리고 비트이더 정도의 금액은 아니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손절을 하기보다는 매수 중단 한 다음에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왜 차트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비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10월 13일만 해도 여전히 애매했던 상황이야. 계속 행보했던 상황이죠. 여전히 애매했던 상황. 근데 나는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40에서 50 정도의 현금 비중을 지키고 있대. 차트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잡고 새로 들어간 거 매매는 한 주 쉬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살짝 오르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차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왜냐면 요 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추세가 꺾인 다음에, 완벽하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는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하루 이틀 뒤 이 작은 사이클이 확실해지면 대응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쓴 거지. 그리고 나서 잡코인 매수하고, 그 다음에 솔라나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솔라나가 네가 분석글 올렸을 때랑 아마 맞물렸을 거야.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거 참고해서 올린 거이기도 해. 솔라나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단기 고점인데 한 번 더 올라간 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미 현금이 있어서 떨어지면 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다. 확실하게 원하는 자리까지 딱 갔다가 포즈각도선 뚫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해볼 법 하겠지만, 만약에 매도 자리를 잘 못 잡으면 떨어지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포즈각도선을 뚫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버렸고, 나는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지. 만약에 제가 단타로 솔라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무조건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같은 분석을 놓고도 중장기적인 관점이랑 단타 관점이랑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10월 24일날 뚫고 올라가 바로 그 날 비트랑 이더를 매수를 하지. 33,000 찍으면 무조건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 이더 매수한 거야. 이때 129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올랐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게 정말 핵심 브리핑 영상이잖아. 그렇죠. 이걸 영상 먼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잡코인 매수하고 10월 때 이렇게 대응을 했다. 내 생각에 괜찮다고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타기 전부터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고, 별로 아쉬운 건 없었거든 나는. 이제 네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런 거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었잖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반반이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완전 결과론 중인 얘기네.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그렇죠. 거잖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었나? 예를 들면 뭐 비트를 한번 샀는데 비트 살 때 더 많이 샀었어야 됐다라든가. 왜냐면 근데 비트 사는 타이밍은 이렇게 사고 나서 더 올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때라도 무조건 샀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계속 분할로 살려고 좀 하고 있고, 11월 1일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이 35%까지 떨어져 있고, 요거는 내가 5%를 한꺼번에 산 건 아니고 다른 코인의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현금이 줄어든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솔라나를 매도 안 한 것도 거의 1,000원이다. 그건 진짜 매도 안 했던 건. 네. 그래서 이제 솔라나도 지금 수익률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77% 정도 되고,
그다음에 리플도 한 47%. 최근에 사기 시작했던 코인도 지금 수익률 22%고 지금 이런 상태다. 근데 이거는 많이 못 사고 올라가가지고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살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양만 따지면 한 리플의 한 3분의 1 정도만 매수 지금 진행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 물론 마이너스인 것도 또 있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금액이 5만원 10만원이어서 굳이 손절 안 했던 거지. 저점 받쳐주는 거 좀 보고 추가적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적절하게 빠져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면 손실인 게 A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했다. 일단은 수익률을 못 따라가서 아쉽긴 한데, 솔직히 비트코인 10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긴 솔직히 쉽지 않은 장이었고, 그만큼 또 손실 볼 때는 손실을 최소화했던 거니까요. 그치.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한 거니까 그런 걸 따지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횡보랑 이번 상승까지 합치면 압도적으로 잘 제쳐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웠던 부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거나 그냥 올라가거나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생각 어때? 저는 솔직히 조정을 더 받고 올라갈 거다라는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질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 위주로? 알트를 늘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죠. 일단은 한 5만까지 가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 5만 정도까지 가면 파동이 끝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해서 이제 파동이 끝났나? 네. 만약에 5만까지 하면 요 파동이 끝나고 ABC를 크게 겪는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봐서 이게 5만까지 간 다음에 3, 4 한 다음에 더 큰 상승이 나오느냐? 이게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5만 근처까지 가면 도대체 5만 근처에서 얼마나 매도해야 될지가 너무 고민일 것 같아. 근데 5파 끝나고 떨어지든 3파 끝나고 떨어지든 5만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조정 받으면 20% 30%짜리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살을 굉장히 짧게 먹고 갈까봐. 이럴까봐. 그린대로만 가면 문제 없지. 그렇죠. 근데 요렇게 갈까봐. 이럴 가능성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있잖아. 있죠. 요번에 잡코인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애들은 세고 셌잖아. 그랬죠. 솔라나 특히 또 그랬고. 그래서 고민이긴 하다. 근데 일단 5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나는 매수를 시작을 했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매수를 하고, 횡보 구간에 있을 때는 좀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고. 잡코인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 그랬죠. 근데 포트폴리오 넣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작은 잡코인이요? 지금 말씀하신. 이거 네가 분석도 올리는 잡코인. 그런 것들. 물론 솔라나는 잡코인 아니지만 네. 나머지는 다 잡코인이잖아. 그렇죠. 제가 올렸던 거는 애초에 업비트에만 상장되어 있고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 단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드의 한 10%만 가지고 네가 올리는 분석 같은 걸 좀 따라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멤버십으로 바꿔도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넣어드릴 거잖아. 멤버십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넣어드릴 거라서, 단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석 참고해서 자유로 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스윙 위주로 메이저 혹은 준메이저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 이렇게 크면 바로 다음 달 하겠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매 잘 하고 있고 알려드린 대로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대응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수강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반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할 얘기가 또 많이 생기면 인증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